네, 안녕하세요. 저 정혁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데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달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 치고 좀 독특하게 여기저기서 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에서 또 변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치고는 공보험 회사인 예금보험공사와 공사죠.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인 삼성화재, 거기도 이제 보험회사인데 이렇게 공보험과 사보험을 두루 한번 일을 갖다가 해본 그런 변호사여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어가지고 아마 저보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이제 고민을 갖다가 하다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보험회사 그 삼성화재 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 회사 보상 직원들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 과장이었는데 그분이 운전을 너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뻥 뚫린 고속도로인데도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답답하다. 나 같으면 이제 좀 밟아가지고 빨리 가면 더 좋을 텐데 이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워낙 자동차로 인한 그 사고 현장을 많이 봐서 사람이 이제 사망한 경우도 보고 그 다음에 거의 식물인간처럼 크게 다친 경우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운전을 갖다 굉장히 천천히 하던데 사실은 저도 그 저희 사무실이 그 뱅뱅 사거리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무실까지 오느라고 한남대교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 앞에서 한남대교에서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현장을 본 기억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몇 번씩 자동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승객이 되거나 이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건이 됐죠. 하지만은 이 자동차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흉기나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그 무서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뭐 걸어가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대개는 뭐 그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일단 제일 먼저 그 생각하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줄여가지고 자배법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규정이 우리 일반 상법에 나와 있어요. 상법에 보면 726조의 이 규정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91년가에 그 신설이 됐는데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자동차 보험 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좀 풀어서 보면은 자동차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이죠. 그런데 보험 계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과 어떤 보험이냐면 손해보험 계약이 있고 생명보험과 같은 그런 인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 중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형태로 생겨났거든요.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그 배상을
그 목적으로 한 건데, 예컨대 이게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이 손상됐을 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게 손해보험 계약인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3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대신 보험회사가 갚아주도록 하는 그런 보험 계약이 하나의 또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게 됐거든요. 그걸 갖다가 책임보험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일반적인 전형적인 의미의 그 보험 계약은 그 보험이면서 손해보험이면서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험이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 법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행정법은 뭐냐면은 국가라고 하는 그 공권력과 공권력의 객체가 된 일반 시민들 사이의 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고, 형사법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처벌하는 것이 그 형사법이고, 민사는 이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러한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들이 이제 민사법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 계약은 그 자동차 보험은 여러 보험 중에서도 책임 보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 계약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형사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먼저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 원래 형사법은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갖다가 훔치겠다, 이 물건을 갖다가 내가 부서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고의가 있을 때에만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람이 과실로 물건을 갖다 훔칠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과실로 이 물건을 갖다가 뭐 떨어뜨리든지 해가지고 손상을 갖다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과실로 어떤 물건을 손상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치게 만들거나, 이게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내가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갖다가 받고, 마찬가지로 상해의 경우에도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보험, 특히 이제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내가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도 그때는 형사처벌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형사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고, 자동차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났을 때 제일 억울한 것이 내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그 가해자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은 제가 엄청나게 크게 다치고, 또 저로 만약에 이제 가장이 그런 뭐 사망하거나 아주 불구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선책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게 전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적어도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도록 강제 보험화 되어 있고요. 자대법에 따라 가지고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갖다가 자대법에 따라서 부과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보험에 들지 않고 자동차를 갖다가 운전했을 때, 운행했을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모두에 이제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 정의가 동일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통계적 기초에 기해 가지고 보험료를 갖다가 산출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보험료를 갖다가 모아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매번 나는 건 아니니까 확률적으로 이 정도 보험금이 나가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해서 그렇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그 재산적 급여를 갖다가 함으로써 경제 생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덜 보자는 제도가 보험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험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행성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가 보험료를 뭐 10,000원, 20,000원 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나면은 그 100배, 1000배 그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행성들이 그 보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 사행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분쟁들이 굉장히 그 많이 발생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사행성으로 인한 분쟁은 사실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근데 생명보험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놨는데 나중에 사람이 사망한다거나 그랬을 때 뭐 몇십억씩 이렇게 받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그 보험 그 사고가 이벤트가 딱 발생을 갖다가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사고인지 아니면 조작된 건지 의심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보험 사고를 갖다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 돈을 갖다가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가입자가 사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막상 그 자동차 보험 사고가 딱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손해를 갖다가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배상을 갖다가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따가 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가 드리려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렇게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그 보험 사기가 요즘 왕왕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 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법전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상법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 상법 규정에는 한 조문이 3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 자배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자배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각 보험회사들이 약관을 갖다가 만들어놨을 때 그 약관에 의해 가지고 규율이 되는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자배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그 3조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차를 갖다가 몰다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손해를 갖다 끼쳤을 때에는 그때는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사실은 예외적으로 면책을 갖다가 하는 경우를 갖다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배법은 강제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그 책임보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배법의 이 규정이 사실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자배법상의 면책 사유를 보면은, 이제 자배법상의 면책 사유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승객인 사람이 그 손해를 갖다 입은 경우,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 면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갖다가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면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그 요건들이 많고 이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승객이 사망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승객이, 이때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경우에만 면책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지만, 승객인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람이 내가 죽을 행동을 갖다가 한 경우에만 면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마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배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100% 강제적으로 그 보험에 들어야 되니까 아마 이제 보험 다 드셨을 거고, 그러면은 아마 보험 들 때는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설명을 갖다가 들으셨을 텐데,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 뭐 자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쭉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인배상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는 책임보험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인배상 보험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갖다 끼쳤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되는 그 손해배상을 갖다가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그런 의미의 책임보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인배상 2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대인배상 1으로 다 포섭하지 못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을 때, 뭐 형사합의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법적으로 자배법에 따라서 최소한 들어줘야 되는 것 이상을 갖다가 들어주는 그 대인 배상, 그 대인 사고에 관한 그 보험을 대인 2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물배상이 있어요. 대물배상은 뭐냐면은 저도 사고를 몇 번 내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그때 끼어들기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그 서울대학교 그 스쿨버스랑 제가 사고를 갖다가 내가지고 그때 그 제법 그 보험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험료를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다치진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됐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자동차도 옛날 같지 않게 뭐 아주 비싼 자동차, 뭐 스포츠카도 있고 뭐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물 배상도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근데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책임 보험이에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의 핵심은 사람을 갖다가 다쳤을 때 뭐 재물 같은 거야. 뭐 자동차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핵심은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물어주는 것을 갖다 하기 위한 거니까 책임 보험인데, 대물 배상도 크게 그 마찬가지로 책임 보험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차가 있어요. 이 자차는 뭐냐면은 내가 차량을 갖다가 손해를 갖다가 입혔을 때 그때 이제 그 내 손해를 갖다가 보험회사가 이제 자기 부담금 한 50만 원 정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보험료를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차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제 저도 사고는 별로 안 내는데, 옛날에 운전 처음 하고 그랬을 때 막 긁기도 하고 막 박아가지고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차를 갖다 고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게 보험료의 항목에 들어있는데 자차 보험료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뭐라 그럴까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차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차가 뭐 오래됐거나 연식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내가 보험회사 도움 없이 스스로 이걸 갖다 고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걸 뺀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갖다가 낮추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이 있어요. 자손은 뭐냐면은 자기 신체 사고. 그러니까 내가 차를 몰다가 내가 다치거나 뭐 내가 다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내 옆에 이제 뭐 우리 가족들이 타고 다닐 때 원래 그 자배법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약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약관에는 친족 면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운전하는 사람의 부모님, 뭐 형제, 자매, 배우자, 뭐 자녀 이런 사람들이 그 다쳤을 때는 이때는 그 보험회사에서 면책한다. 보험회사의 면책이라고 하는 건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벌어질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을 갖다 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무보험차 상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그 길거리를 일단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아주 크게 다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해자 차량이 뭐 무보험 차량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경우는 뺑소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배상을 갖다가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제 정부가 돈을 객출해가지고 그 자동차 이제 그 배상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금액이 그렇게 손해를 갖다 다 배상해 줄 만큼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보험차 상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험에 들었지만 내가 보험 들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차를 갖다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제3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드는 건데 이 무보험차 상해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차를 몰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차를 몰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다른 차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갖다가 당했을 때 그때 나한테 오히려 보험금이 그 가해자 차량이 아닌 내가 그 보험을 갖다 든 그 회사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이 무보험차 상해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한 많이 들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손해를 갖다가 입은 거 제가 많이 다쳐가지고 뭐 몇 억씩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때 그걸 갖다 일단 저한테는 다 배상을 갖다가 해주는데 보험회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험회사는 그 가해자한테 부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한테 그 보험 계약자한테 이 돈을 피보험자한테 이 돈을 갖다가 줘도 나중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같은 것들은 보험 계약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면책사유에 대해서 자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책사유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약관상의 면책사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면책부책이란 말을 갖다가 써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보험회사 변호사로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뭐 면책이다, 부책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고 부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인데 주체는 누구냐?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험회사가 면책하느냐, 부책하느냐. 다시 말해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부책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당연히 그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부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약관상에 굉장히 중요한 면책 사유를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갖다가 한 경우에도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상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뭐 회사에서 차를 갖다가 운행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자동차 그 보험이 다른 경우보다 앞서요. 다른 경우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민법 750조나 756조나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배법 규정이 일반 민법상의 규정보다 앞선다라는 것이 뭐 판례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배법보다 더 먼저 그 적용이 되는 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해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이제 근로자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그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상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보험이죠. 그런데 그 자배법하고 산재법이 이게 같이 중첩적으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업무상 재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우선적으로 더 특별 규정이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일반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회사는 책임을 갖다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친족 면책이라고 해가지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갖다가 보험회사가 지지 않는다, 그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잘 아시고, 또 당연히 그 음주운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그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갖다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유상운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운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일반 사람들한테 보험 계약을 들어줄 때에는 그냥 뭐 출퇴근이나 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 보험을 갖다가 내가 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유상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영업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업을 하는 게 뭐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나 이런 거에 등록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의해서도 그거는 이제 불법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갖다가 할 때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벌써 2003년인가 4년인가 뭐 그때였는데 벌써 한 16년, 17년 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에서 젊은 사업가가 한국에 왔어요. 젊은 사업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강남에서 뭐 이제 근사한 뭐 비싼 뭐 룸살롱에서 술을 갖다가 마시고, 그리고 호텔이 강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 택시를 잡는 것도 뭐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서 그 사업가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가용으로 호텔까지 이렇게 그 바래다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용이 물론 이제 뭐 좋은 비싼 차였죠. 근데 이제 새벽이고 하니까 그 기사가 아주 과속을 뭐 100몇십 킬로 갖다가 했는데, 어디서 과속을 갖다가 했느냐? 잠수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수교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잠수교가 그냥 일자였고, 그 다음에 그 난간이라고 할까요? 강 쪽으로 그게 굉장히 얕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 기억에 그 운전사가 차 바퀴가 홈 같은 거에 이제 빠지니까 100몇십 킬로 달렸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그냥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핸들 갖다 급하게 꺾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강에 그냥 확 빠진 거죠. 한강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갖다가 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쳤거나 뭐 사람 사망했을 때 장의비 같은 걸 갖다가 하는데, 제일 큰 부분이 일실수입이거든요. 일실수입이 뭐냐면 내가 정년까지 뭐 각각의 직업에 따라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돈을 내가 사망하거나 다쳤기 때문에 못 버니까 그 차익만큼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고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 1억인데 지금도 1억이면 큰 돈이지만 거의 뭐 6, 7년 전에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도 젊으니까 뭐 20몇 년, 30년 가까이 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줘야 될 그 금액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보험회사가 그렇게 되면 실적이 막 나빠지고 또 그 담당 보상팀 직원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고과 같은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돈을 안 줄 수 있을까? 막 이것저것 하다가 찾아낸 게 유상면책을 갖다 찾아낸 거예요. 유상운송면책. 왜냐하면 그 술집에서는 그 차가 택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그 고급 차였는데 그 고급 차를 그 업무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상운송이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고 사망한 사람은 뭐 그 술집이나 아니면 그 차를 갖다가 소유한 사람한테 그때 손해배상액이 10억도 훨씬 넘었었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받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재판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유상운송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갖다가 벗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거는 이제 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자기 자동차 가지고 그렇게 장난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부정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사망한 사람 뭐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피해를 갖다가 당했는데 배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술집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자가용으로 이거 불러다 준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제대로 된 배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술 드셨을 때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폐가망신하는 경우 제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라리 제가 폐가망신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를 갖다가 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뭐 아주 죽게 만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면 한 가정이 망가지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보험법 쪽도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왕왕 봤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대리 당연히 부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운송 같은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택시 타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찰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또 따라잡힌 뒤에도 다시 도망치려고 했던 모습이 찍혔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이 검문을 위해 내리려 하자 이번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도주합니다. 도망가요. 경찰차가 지금 잡아가야 되는데 그 차량을 안 쓰고 도망가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치도 수준을 훌쩍 넘는 0.185%. 신고자가 노씨 차량을 처음 본 곳이 한남대교 부근인데 성산대교 근처에서 검거됐으니 최소 13km 가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걸로 추정됩니다. 아이가 일단 자기가 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고요. 지금 사춘기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사고 난 이후에 아직 못 만났어요. 네.
지금까지 사고 한마디도 없었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자기 직업도 모르고 제가 아이 나이도 모르고 아무래도 조금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형사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험회사 삼성화재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뭐 옛날에는 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불리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민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형사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이 있어요. 자배법처럼. 그게 뭐냐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뭐냐면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과실치상이 벌어졌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제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리 내가 그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꼭 다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워낙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실도 처벌을 갖다가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제 교특법이라고 이게 줄여서 말하는데, 종합보험에 들었을 때, 아까 자배법에서는 책임보험이고요. 근데 이제 종합보험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 과실로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상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뭐 전치 2주부터 해가지고 심하게 다치는 경우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몇 번 받쳐봤거든요. 세게도 받쳐보고 약하게도 받쳐보고 그랬는데, 제가 세게 받쳤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저를 갖다가 살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내렸는데 제 차에 기스 하나 안 나고 가해한 차량에도 기스 하나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차가 멀쩡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더 세게 받친 경우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밤중부터 막 욱신욱신거리고 아파가지고 그래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 탄 다음에 기사님한테 기사님 제가 약하게 받쳤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사님이 차는 세게 받친다고 몸이 안 아픈 게 아니고 약하게 받친다고 몸이 안 아픈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때그때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아저씨 빨리 가서 약국에서 약이라도 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딱 갔더니 그런 일들이 종종 있나 봐요. 약사님이 이때는 이런 거 먹으면 좀 듣습니다 해가지고 약 먹고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사고를 딱 났을 때 이거는 병원에서도 객관적으로 뭐 사람 딱 찢어지면 이게 뭐 전치 몇 줄, 멍남 몇 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갖다가 했을 때는 이때는 형사적으로 면책을 갖다가 해주겠다. 이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배법에 나와 있는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이제 그 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그 책임을 갖다가 면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이 보험에 들었을 때는 그 이제 형사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책임보험은 안 들으면은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받으니까 이건 뭐 100%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종합보험에 들어야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뭐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되고, 그런데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겠죠. 얼마 전에도 제가 기사를 갖다 본 것 같은데 뭐 전처인가 뭐 이혼 중인 그 처하고 다툼이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갖다가 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이게 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갖다가 내서 그 와이프의 차는 조그만 차고 그 가해자 차는 엄청나게 큰 SUV이고 그래서 아마 피해자가 사망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보이니까 이게 과실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살인죄가 뭐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해가 굉장히 컸을 때 아주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 경우에까지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교특법 3조 2항 단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7대 중과실이 있나요? 그러니까 중과실. 그 결과가 아니라 아주 행위를 갖다가 냈을 때 조금만 중과실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결과가 아주 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게 중과실이 아니고요. 내가 요만큼만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그 사고가 안 날 수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기울이지 않아서 그 주의를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낸 게 그게 이제 중과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속하면 안 돼요. 여기 20km를 초과해서 제한 속도를 갖다가 20km를 갖다가 초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스피드마크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갖다가 냈을 때에도 교특법에 의한 혜택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주운전 하시면은 음주운전 하셨다가 사고를 갖다가 내면 진짜로 폐가 나십니다. 대리비 아무리 비싸도 뭐 2만 원, 뭐 3만 원, 좀 긴 데는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기본이 5천만 원 1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형사적으로도 이게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되니까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민식이법은 좀 틀리지만 윤창호법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특법에 정리를 갖다가 하면 교특법이 있으니까 이제 교특법에 따라 가지고 종합보험은 가능한 한 꼭 드시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특법에 따라서도 이게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음주운전, 그다음에 과속, 중앙선 침범,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이런 법규는 중요한 법규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 사기는 뭐냐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경우를 보험 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체 보험금의 10%가 보험 사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보험 사기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이 높아지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반 사람들한테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험금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보험 사기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선량한 시민들한테 아주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명심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보험회사에 있을 때도 그때 팀이 만들어졌었어요. 어떤 팀이냐면 SIU 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이라는 그런 영문을 갖다가 따서 SIU 팀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 사기를 갖다가 보험회사가 스스로 원래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것들은 형사적인 문제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건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보험금이 너무 줄줄이 많이 새니까 이걸 갖다가 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SIU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조직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설프게 보험 사기를 갖다가 했다가는 적발이 되고, 그렇게 돼서 형사 처벌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또 이런저런 요만한 욕심을 갖다 부렸다가 훨씬 더 큰 피해를 갖다, 손해를 갖다가 입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걸 갖다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보험 사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보험을 갖다가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을 갖다 들지 않았는데 꼭 그럴 때만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이제는 그 보험료 좀 아끼려고 제 차에다가 누가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느냐,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싸지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차를 갖다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그럴 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는 거 싫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게끔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기간,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그 기간만 한 10,000원 정도 더 내면 이제 보험료 내면 이제 그 보험 커버리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 후배가 이제 운전을 하게끔 했는데 그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 심리가 이거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막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거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마치 그 보험을 갖다 들어놓은 다음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경우, 이런 게 이제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요즘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딱 되어 있냐면은 일방통행 같은 내 잘못 들어갔을 때 그때 와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가 그 과실이 있으니까 그다음 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들어눕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험 사기가 되는데, 이제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가는 오히려 적발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고로 그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자차 같은 경우가 되겠죠. 다른 사고로 이제 차가 찌그러졌는데 마치 보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조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것도 넓게 봤을 때는 다 보험 사기가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험 사기 관련해가지고 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도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워낙 그 잘못된 그러한 사기성 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엄격하게 규율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은 사행성이 많다고요. 10,000원 내고 1,000,000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또 이제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내가 그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갖다가 받고, 그게 보험회사가 다 책임을 갖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이게 다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피해를 갖다 입힌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3,000명, 적발 금액은 8,800억 원입니다. 전체 보험 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자해를 하는 사람부터 실손보험을 미끼로 횡행하는 보험 사기, 여기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까지. 보험 사기는 점점 지능화, 범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리야, 내 다리. 그 운전 좀 조심해야지. 이게 뭡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리가 이상하게 부러지셨어요. 수술도 해야 될 것 같고 후유증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나 이제 어떡할 거냐고. 당장 내일부터 일도 나가야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그냥 경찰 불러요. 어? 그냥 경찰 부르라고. 어? 아니, 경찰 불러. 경찰. 뭐야? 진짜 온 거야? 우리나라 경찰 많이 발전했네. 서태후 씨 맞죠? 예, 전데요. 서태후 씨를 자해공갈 협박 및 보험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료를 타내는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음주 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범행 대상이 되는데 운전자는 불리한 경우라도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사고였다. 네,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를 가장한 고의 사고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30억 원의 보험금을 타간 배달 조직 200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보험 사기단의 주 먹잇감입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불법 유턴하는 차들은 피해자인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사기단은 교차로나 로터리 등에서 먹잇감을 찾곤 합니다. 외제차는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 범행의 단골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유흥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 차량도 본인의 과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몇 킬로미터씩 뒤따라간 뒤 외진 곳에서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씁니다. 보험료를 받으려고 친구를 속여 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4억짜리 페라리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친구들에게 이용당했던 겁니다. 특정 외제 스포츠카의 수리비를 타내려 동호회 회원들끼리 사고를 내다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조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을 타내는 일명 손목치기 사범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사고의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내가 그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갖다가 받고 그게 보험회사가 그 다 책임을 갖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이게 다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피해를 갖다 입힌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드린 말씀을 갖다가 이제 요약을 갖다가 하면 일단은 보험은 책임보험은 100% 들어야 되고 책임보험 들지 않으면 그거는 형사처벌까지 받으니까 그 다음에 종합보험도 가능한 꼭 드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그 상해죄 같은 어떤 과실치상 같은 그러한 그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사기 보험 사기는 꼭 그 하지 마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가 빨라졌잖아요. 요즘 막 시속 200km도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 그 보상 직원들은 정말로 차 천천히 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갖다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